여러분들 글 쓰시면서 깔끔한 문장을 좀 쓰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런 욕구가 생기실 때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요 3가지로 나누어서 깔끔한 문장을 쓰는 묘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깔끔하고 설득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작은 깨달음 같은 거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유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글쓰기 중에서도요, 우리가 글을 막 수려하게 엄청 화려하게 소설가나 수필가처럼 글을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그것보다는 조금 자신 있게 글을 쓰면서 그 글의 결과가 좀 깔끔했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글을 정말 잘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글이란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종이 위에 앉혀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식이 많고 화려한 글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된 자연스러운 글, 그것이 제일 설득적이고 읽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깔끔한 문장, 깔끔한 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우리 모두 그런 글을 잘 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3가지로 나누어서 깔끔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으시고 김정선 작가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 책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요, 쭉 한번 읽어보시기도 하지만 가까운 데에 꽂아놓고 글을 쓸 때 뒤적뒤적 한번 보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물론요, 이 책 안에는 소설 같은 스토리라인이 들어있긴 해요. 그거는 이 책을 완독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좋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깔끔한 문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잘 집어넣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글쓰기 교본 같은 것으로 갖고 계셔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김정선 작가가 제안한 내용들 중에서 요게 엑기스다, 요것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우리는 쉽게 깔끔한 문장을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께 방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메모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 메모한 것을 잘 정리해서 나중에 책상 위에 붙여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요, 글쓰기 할 때마다 걔를 들춰보면서 여러분들 깔끔한 문장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요, 기본적인 수준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복잡한 수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리스트로 갖고 있으면서 적용시키려고 애쓸 깔끔한 문장 쓰기 전략 3가지, 그러니까 총 6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전략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말만 넣기. 요거 되게 간단하지만 쓰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장을 쓰다가 2가지 이야기를 내가 이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끊어치라는 얘기야. 심플하지만 깔끔한 문장을 쓰려고 할 때 첫 번째 요건입니다. 2번째는요, 주어를 가능하면 사람으로 쓰고 동사를 능동태로 쓰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모든 문장이 사람 주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로는 피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려고 노력하는 거, 요거 기본 중에 기본이랍니다. 3번째 전략은요, 접속사하고 부사를 쓰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도 쓰다 보면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데, 글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앞뒤의 연결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싶다든지 이런 욕구 때문에 부사를 쓰기도 하고 접속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일단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만 쓰는 전략, 요 3가지를 지키시면 여러분들 문장, 기존에 우리가 썼던 문장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진보된 깔끔 문장 쓰기 묘약 3가지를 또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서술어 중에서 금기어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아주 편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쓴 글 중에서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일단 퀘스천 마크,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뭐에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다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있어서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이 불필요한 표현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뭐뭐한 상태에 있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상태를 유지했다라든지 이렇게 있다를 쓰지 않는 다른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글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무엇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이거요, 사실은 되게 어색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많이 쓴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검토할 예정이다로 충분하죠. 있다를 없애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깔끔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바로 고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금기어가 지다예요. 있다, 지다. 이거 다 금기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나뉘어지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나뉘다죠, 당연히. 뭐 잊혀지다, 찢겨지다, 벌려지다 등등 지다가 우리가 문장을 쓰다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이거는 잊히다라든지 찢기다라든지 이런 동사로 바꿔주면 당연히 깔끔한 문장이 될 수 있겠지요. 뭐 보여지다, 모아지다 뭐 이런 것도 보이다, 모이다로 고치면 깔끔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술어 금기어가 시키다예요. 이 시키다는 하다로 바꾸면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교육시키다는 교육하다로, 주입시키다는 주입하다로, 연결시키다는 연결하다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한자어를 쓰고 을 하다라고 쓰는 케이스예요. 있다, 지다, 시키다에 이어서 을 하다도 무조건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리할 겁니다. 정착을 했다. 이것은 정착했다죠. 안심을 했다는 안심했다고요. 고치기도 쉬워요. 자, 마지막으로 수 있다라는 일종의 가능태 같은 표현입니다. 못할 수 있다. 이거 엄청 우리 많이 쓰죠. 못할지도 모른다가 훨씬 더 부드럽고 좋은 표현이에요. 위험할 수 있다. 이것도 엄청 많이 쓰는데 위험해지기 쉽다. 수 있다를 안 쓰려고 하고 다른 서술어로 바꾸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이것을 바꾸고 나면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해진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금기어가 조사 금기어예요. 조사 중에 이거를 무조건 안 쓰려고 하시면요, 마찬가지로 글이 깔끔해집니다. 김정선 씨의 책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원고를 교정, 교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적의 것들은 완전히 상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적, 무슨 의, 무슨 것, 무슨 들. 요 적의 것들은 우리가 쓴 문장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을 빼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겠죠. 물론 불가피하게 써야 될 경우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가 쓴 문장을 고칠 때 적의 것들이 보이면 빼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런 얘기들이죠. 두 번째가 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우리 굉장히 많이 쓰죠. 친구로부터 온 선물, 친구에게서 온 선물이죠. 세상으로부터 단절, 세상과 단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부터로 된 것을 쓰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현재의 능력으로도 쉽게 제가 지금 예시 든 것처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요, 에 대한, 에 의한이에요. 이것도 눈에 보이면 쓰지 않으려고 애쓰면 깔끔한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 문제를 조사했다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노력에 대한 대가. 이거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요. 가능하면 이런 것도 고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에 걸맞는 대가. 후자가 훨씬 더 표현도 풍성하고 깔끔합니다. 에 의한도 엄청 많이 써요. 심리적 불안에 의한 증상. 이것은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증상이라고 고치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서술어나 조사 금기어 말고 다른 금기어 몇 개를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뭐 같은 경우, 이 경우라는 단어예요. 이 경우라는 단어도 저는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문장을 깔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그저 같은 좀 불확실한 대명사를 쓰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문장 전체가 깔끔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것의 파생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이런 표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대명사는요, 내용을 좀 불명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깔끔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묘약 3가지, 그리고 금기어를 3가지 종류로 나눠서 쭉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요. 리스트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책상 가까운 데 두시면서 글을 우다다다닥 먼저 쓰시고요. 그것을 고칠 때 활용을 하시면요. 글이 아주 깔끔해지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김 교수의 국물 카페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이 김 교수의 국물 카페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글로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방문하셔서 글 쓸 때 좋은 툴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깔끔한 글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댓글 나눔을 해서 우리 모두 자기 마음에 드는 글을 쓰는데 서로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